외모만 믿고 대중을 우습게 본 여성 연예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쁜 얼굴 뒤에 숨겨진 무례한 태도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 연예계에서는 외모뿐 아니라 선한 이미지와 바른 행동이 동시에 요구되지만 일부 여배우들은 팬들의 기대를 무시한 채 상식을 벗어난 언행으로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는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인성 문제로 구설에 올랐던 그녀들. 오늘은 아름다움 뒤에 감춰진 민낯, 인성 논란으로 대중의 분노를 산 여성 연예인 T.O.P사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4위는 김희선입니다. 1990년대 최고의 여배우를 떠올리면 전반기엔 최진실, 후반부엔 단연 김희선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김희선은 단순한 미인 그 이상으로 당시 신세대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아이콘이자 트렌드세터로 인정받았죠. 그 시절 김희선이 출연한 드라마는 줄줄이 히트했고 광고계에서도 그녀를 모셔가려는 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성기 이면에는 제법 무례한 언행으로 회자되는 모습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젊은 시절의 자신을 거침없었다고 고백할 만큼 당시 연예계에서는 김희선의 직설적인 성격이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특히 드라마 목욕탕집 남자들 대본 리딩 당시 대선배들이 앉는 자리에 아무렇지 않게 자리를 잡았다가 강부자 선생님에게 공개적으로 꾸중을 들은 일화는 아직도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술을 좋아했던 김희선은 주사로도 유명했는데요. 지인들 사이에서는 토마토라는 별명을 달고 다녔다고 합니다. 토하고 마시고 또 토한다는 다소 과한 음주 스타일 때문이었죠. 미스터 쿠유 촬영 당시 남자 배우들 대부분이 그녀의 애교에 무장해제되었지만 유독 김민종은 예외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스태프들이 회식을 열었지만 김희선의 술버릇은 회식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결국 김민종은 이를 참지 못해 그녀의 뺨을 때렸다는 충격적인 일화도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훗날 김민종이 방송에서 직접 언급하며 후회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희선의 인성이 논란이 되어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시선은 오히려 김민종의 폭력적인 대응에 쏠리며 김희선은 그 논란에서 살짝 비켜선 셈이 되었죠. 어릴 때부터 솔직함이 매력이라던 김희선은 시간이 지나며 그 솔직함이 친근함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달라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는 관점을 너그럽게 바꾼 걸까요? 지금의 김희선은 과거의 날선 이미지보다 훨씬 부드럽고 대중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은 듯합니다. 3위는 김연주입니다. 김연주는 1996년 가수 김현철의 5번째 앨범 타이틀곡 일생을의 뮤직비디오를 통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듬해인 1997년에는 가수 이승환의 5집 앨범 수록곡 애원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노희경 작가의 미니 시리즈 내가 사는 이유에서 술집점 대부인 춘심 역을 맡으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특히 노희경 작가가 김연주를 보고 정말 건방진 신인이 다 있네라고 말하며 춘심 역에 캐스팅하게 된 일화는 지금까지도 유명합니다. 뮤직비디오와 드라마를 통해 차츰 이름을 알리던 김연주가 전국적인 스타로 떠오르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광고였습니다. 국물이 끝내줘요라는 광고 멘트 기억나시나요?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인기를 얻게 된 것이 원인이었을까요? 어느 드라마에 캐스팅되었을 당시 김연주는 대본을 보고 이 대본 나 중심으로 다시 써주면 안 되나요? 그것도 못해줘요? 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시절 김연주의 태도는 업계에서도 악명 높았고 결국 매니저가 내가 그만두든지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격분을 터뜨렸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당시 김연주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김희선처럼 김연주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성숙해졌습니다. 그 후에는 유방암 인식 개선을 위한 세미누드 캠페인에 참여하고 지속적으로 해외 봉사활동에 나서는 등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위는 고현정입니다. 미스코리아 출신으로 드라마 엄마의 바다와 모래시계를 통해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 고현정은 1995년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부회장과 결혼하며 화려한 연예계 생활을 접는 듯했으나
2003년 이혼 이후 다시 대중의 앞에 톱스타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름은 언제나 연기력만큼이나 성격 논란과 함께 언급되곤 합니다. 2013년 드라마 여왕의 교실 제작 발표회에서는 배우 최윤영이 아이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언급하자 고윤정은 애들한테 배울 게 있다니요? 얼마나 정신없이 살면 그런 말을이라는 식으로 면전에서 발언을 잘라내며 단순한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못하는 태도를 보여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리턴 촬영 중에는 담당 PD와의 갈등이 고조되어 고성이 오갔고 급기야 폭행설까지 떠오르면서 그녀의 태도는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과거 함께 작업한 제작진들의 불편한 고백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2010년 대물 촬영 당시에는 음성톤을 문제 삼은 PD의 지시에 반발해 차량으로 돌아갔고 말리러 따라간 CP를 그대로 벤에 태운 채 몇 미터나 주행했다는 믿기 힘든 일화도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본인의 이름을 건 토크쇼고 쇼 녹화 중 작가와 PD에게 폭언을 퍼붓고 휴대용 재떨이를 집어던졌다는 증언도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촬영장 안팎에서의 기행은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2009년 선덕여왕 촬영 당시에는 연기에 앞서 세트장 청소와 모기 방역을 요구하는 등 스태프들이 본연의 업무보다 그녀의 요구사항 처리에 바쁘다는 폭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교단에서도 논란은 피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동국대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수업 중 강의실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포착되었고 작성자는 수업 중 무려 10번 가까이 담배를 피우며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종강까지 이를 반복했다며 분노를 표했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논란 속에서도 어쩐 일인지 고윤정에게는 미담도 꽤 많다는 점이 아이러니합니다. 2005년 드라마 봄날 촬영 당시 모든 스태프에게 방한 점퍼와 도시락을 돌렸고 2007년 히트 촬영 때도 야식과 겨울용 점퍼를 챙겼다는 훈훈한 일화도 존재합니다. 2021년 너를 닮은 사람 촬영 현장에서는 원하는 물건을 마음껏 고르라며 계산까지 직접 해준 통 큰 퍼포먼스로 스태프들을 감동시켰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두 얼굴의 고윤정을 경험한 제작진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판단이 안 된다고. 과연 대중 앞에 비춰진 고윤정은 까칠한 태도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스태프 챙기기에 진심인 미담 제조기일까요? 진실은 아마도 그 두 얼굴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1위는 문채원입니다. 2007년 시트콤을 통해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딘 문채원은 이듬해 SBS 사극바람의 화원에서 단아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그녀는 2020년 드라마 악의 꽃 이후로는 예능 프로그램에 간헐적으로 얼굴을 비춘 것을 제외하면 방송 출연이 거의 없었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 배경에 과거의 인성 논란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루는 이 채널 용감한 기자들에서는 한 여배우가 후배에게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을 장악하는 방식과 이른바 갑질 노하우를 전수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해당 배우들이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고 모두 집에 있는 것을 즐기는 집순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선배가 문채원, 후배는 티아라 출신 화영일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화영이 TVN 예능 택시에 출연해 옆집에 사는 문채원과 자주 만나며 연애 상담을 나눈다고 말한 적이 있어 의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문채원은 또한 예능 프로그램 해피투게더에 출연했을 때 게임에서 지고 물총 세례를 받자 정색한 표정으로 유재석의 손을 뿌리친 장면이 전파를 타면서 시청자들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BS 드라마 공주의 남자 촬영 당시에는 원로 배우 이순재에게 배우는 시간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스타인 척하며 약속에 늦는 건 삼가야 한다는 따끔한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문채원은 또 성범죄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과의 친분이 알려지면서 다시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사 측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루머가 계속 퍼지면서 그녀는 한동안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1년 슈퍼모델 선발 대회를 통해 한예슬, 소희연 등과 함께 입상하며 연예계에 데뷔한 한지혜는
2004년 KBS 드라마 낭랑 18세로 큰 주목을 받으며 주연급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배우 정여원이 한 인터뷰에서 영화 첫 촬영날 주연 여배우가 차가운 눈빛과 함께 "언니는 욕심이 없나 봐요?" 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발언 이후 누리꾼들은 해당 인물이 영화 B형 남자친구의 주연을 맡았던 한지혜일 것이라고 추측했고, 몇 개월 뒤 한지혜가 한 매체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맞다고 시인하면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원래 말투가 직설적일 뿐이라며 여원 언니와는 잘 풀었다고 해명하며 논란을 빠르게 진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촬영 중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도를 보인 장면이 포착되며 다시 한번 예의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에겐 학창시절 일명 전설의 일진이라는 소문이 뒤따르는데요. 겉으로는 완벽한 이미지, 하지만 뒤에서는 은밀하게 흘러간 지원금의 향방. 대중의 사랑을 받던 여성 스타들이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후원을 받아온 사실이 들통나며 충격을 넘어 분노까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과연 단순한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 끝에 움직인 스폰의 여왕들이었을까요? 오늘은 몰래 후원을 받다 들켜버린 여성 스타 TOP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2위는 김채연입니다. 2000년대에 가장 주목받던 탤런트였던 김채연. 바람을 피우다가 현 남자친에게 걸려 납치까지 당한 배우였습니다. 무용과 출신으로 신선함과 청순미를 가졌던 김채연. 당시 스타 등용문이었던 레모나 CF를 찍으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 역시 CF 하나로 데뷔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벼락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3월 김채연 뜬금없는 탤런트 김채의 납치 사건으로 신문이 대문장을 장식하며 엄청난 이슈를 일으켰습니다. 김채연 라디오 심야 방송을 마친 후 귀가하던 중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열성 팬에게 승용차로 납치되었고, 일산 교회에서 약 1시간 30분 정도 끌려다니다가 풀려났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촌 오빠에게 알렸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사촌 오빠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채연 여러 방송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납치된 사실을 전했지만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그녀는 180도 돌변하여 애초에 납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사건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그녀의 애매모호한 진술은 사건에 더 큰 의문을 남겼고, 경찰의 추궁이 계속되자 김채연 납치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자진해서 차에 탔다고 시인했습니다. 또한 인터뷰에서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고 드러났습니다. 집 앞에 있던 남자는 사촌 오빠가 아니라 애인이었고, 스토커라고 했던 남자는 40대 대기업 간부였으며 이전에도 몇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는 스폰서였습니다. 그날도 스폰서와 데이트를 하던 김채연 차에서 내리던 중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친구를 발견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납치극을 벌인 것입니다. 김채연 당시 납치극에 대해 그 남자가 팔을 잡아 끌며 강제로 차에 태웠다고 말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스폰서에게 사귀는 남자가 있다, 이제 그만 만나고 싶다고 전하려고 어쩔 수 없이 차에 탔다고 자백했습니다. 이후 차에 태워진 채 경기도 용인 수지 등지로 끌려다녔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스폰서와 한강 둔치 주변에서 2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납치 자작극과 40대 스폰서와의 양다리 사실이 공개되자 김채연의 이미지는 박살이 났고, 진행하던 라디오 DJ도 퇴출당하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화려한 인생을 잊지 못하고 김성경으로 개명 후 새 작품에 도전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인 척 자작극을 벌이며 캐스팅되었으나 실패하고 현재는 유기묘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연예계에서 역대급 자작극 사건으로 남아있으며 20년이 흐른 현재 김채연은 다시 방송에 출연해 납치당한 게 맞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위는 클라라입니다. 독보적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던 배우 클라라는 한순간에 중국으로 종적을 감췄습니다. 클라라는 시구 자세로 화제가 되며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고, 행동마다 기사로 도배되어 신드롬 수준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클라라가 회사 대표를 맡고 있던 이규태 회장과의 소름 끼치는 관계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클라라는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이 회장은 이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가 되는 계약서와 카톡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며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양측 공방이 벌어지면서 이규태 회장이 클라라에게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며 여배우의 생리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문자 내용이 공개되면서 여론은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클라라가 자기 아버지보다 더 자주 이 회장에게 먼저 문자를 보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디스패치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두 사람의 대화는 대부분 클라라가 먼저 이끌었으며 대화 시작은 클라라가 회장님, 굿모닝이라고 물어보면 이 회장이 다정하게 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회장이 나는 결혼했지만 여친이 있다는 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저녁에 술 한잔 하자는 발언은 계약과 관련된 제안이었으며 오히려 성적 매력을 어필한 것은 클라라였습니다.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 사진 등을 보내며 저랑 함께 하시면 즐거울 거라고 말했으며 하얀색 비키니를 입고 포즈를 취한 비키니 화보를 연달아 보내고 꽤 수위가 높은 사진까지 서슴없이 보냈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자신의 언더웨어 화보 사진을 이 회장에게 보냈고 매혹적이라는 이 회장의 반응에 눈이 정확하다, 알아봐 주셔서 기쁘다고 말하며 좋아했습니다. 게다가 논란의 핵심이 되었던 이 회장의 너와의 만남이 신선하고 설레었다는 발언 전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2014년 9월 이 회장의 회사 소속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사망 사고가 있던 날 클라라는 빈소에 조문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일면식 없는 아이돌도 왔고 전 국민이 애도한다며 참았던 울분을 토했습니다. 클라라는 이에 대해 저도 마음이 아프다. 은비의 조문을 너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고 답했으나 당시 혼수 상태로 투병 중이던 권리세 양이 세상을 떠나자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 주지라며 평소 리세가 좋아하던 가수를 보여주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클라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후 문상불참에 대해 레이디스코드 멤버들과 만난 적도 없는 사이라고 황당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한 프로그램에 함께 출연한 사실이 밝혀져 또 한 번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후에도 두 사람은 치열한 폭로전을 이어갔지만 강경한 소속사의 대응에 결국 클라라는 꼬리를 내렸고 성적 수치심 유발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눈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마지막 반전이 있었습니다. 클라라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미지까지 손상된 이규태 회장은 사실 군수사업 로비스트 등으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를 저지른 막강한 권력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린다 김은 방송에서 이규태 회장과 클라라만에 안 든다. 얼굴 예쁘고 영어 잘한다고 로비스트를 시킨다니 어이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규태가 자신의 로비스트 사업에 클라라를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 다시 한번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사건으로 클라라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과거 그녀의 발언들이 다시 주목되며 구라라라는 국민 비호감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불명예를 안고 한국을 떠났고 이후 중국에서 배우로 재기한 뒤 현재는 사업가와 결혼하여 81억 원 규모의 시그니에 거주하며 여전히 보여주기식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